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가 하락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2155.07, 지금 시간이 1월 6일이에요. 1월 6일 날 5시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미 있는 라인을 하향 이탈해서 지수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120분 봉차트입니다. 120분 봉차트로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일봉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봉 차트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일봉 차트는 좀 빠르지 않아서 오히려 좀 느리게 하시는 분들이 거래에 참고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같이 좀 빨리 일봉 차트보다는 분봉 차트가 조금 더 빠르니까 분봉 차트로 거래에 큰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락을 해서 선물 지수로 잠깐 볼까요? 선물 지수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쯤 하락을 해서 여기서 아마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무너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세를 하향 이탈했다. 상승 추세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하락 추세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락할 때는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물을 매도를 하시길 원하시든지, 인버스 EX를 거래를 하실 분들은 인버스를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선물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진 것만큼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일단 매도, 선물 매도, 그리고 인버스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예상은 280까지 갈 수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옵션 만기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옵션 만기날에 대해서 투자자 포지션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는 쪽으로 돼 있어요. 올라가는 쪽으로 돼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인은 어떻게 식으로 돼 있는지. 개인은 올라가면 수익을 좀 얻겠죠. 손실이 없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기관이 문제예요. 기관이 하락해야지 수익을 얻습니다. 지금 현재 손실 나고 있는 중이죠. 기관과 금융투자는 하락을 해야지 돈을 벌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극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표로 한번 볼까요? 표로 보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그 부분에서 우리는 287.5에서 풋을 매도를 많이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풋을 많이 매도했어요. 이 얘기는 환산 지수로는 2148이죠. 2150 정도 될 거예요. 2150 정도가 되면, 그 이하로 하락을 하면 이제 외국인들의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무너졌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너지면 이 밑에서 매수를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를 확 하면서, 지금 매수를 가장 많이 한 데가 어디냐면 280이에요. 280인데 이거를 엄청나게 매수한 다음에 여기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풋을 매도를 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최소한 280까지 80 이하로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277.5까지 떨어뜨리면 아마 개인들의 손실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번 주 안에 287.5를 하향 이탈한다면 어쩌면 280까지 금방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280을 찍고 바로 포지션을 변동하면서 상승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포지션이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87.5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무너진다면 280까지도 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항생이 장이 우리는 장이 끝났지만 항생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항생이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287.5가 뭐냐 이거예요. 287.5가 현재가 288.43이에요.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그렇다면 287.5까지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저는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비중을 조금 줄였어요. 물론 매도를 가지고는 있을 때 비중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287.5에서 그냥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자리를 해서 유지할 수 있겠죠. 외국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다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매도를 굳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287.5 환산지수는 2150 정도, 요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만기 지수가 요 정도쯤, 목요일 날 마감이 요 정도쯤에서 끝날 수도 있다. 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너진다면 이제 좀 강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 한번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샀어요. 990억 정도. 개인이 236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거래소에서.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다 팔았어요.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급을 보시면 투자 포지션 분석을 보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아까 기관과 금융투자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요. 선물 지수, 선물 옵션의 포지션 자체가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엄청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수익을 자기네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지만 어디까지 갈 건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투자자 포지션 분석이에요. 투자자 포지션을 꼭 분석을 하셔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쯤이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서 거기서 또 주식을 매수할 만한 타임을 또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투자자 포지션 분석은 정말 중요하다. 꼭 선물 옵션 거래를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지수가 베팅을 다 개인만 매수해 놓고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가 계속 매도 쪽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올라갈까요?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는 상황이에요. 개인만 상방이에요. 그렇다면 지수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언제나 언제든지 나중에 올라가도 돼요. 근데 만기가 있는 선물과 옵션은, 만기가 선물은 3개월, 그리고 옵션은 한 달마다 정산이 돼요. 물론 그 전에 만들어지지만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한 달 정도 되니까 한 달이 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한 달을 딱 지난 후에 올라가도 된다는 거죠. 만기까지 메이저들의 수익을 위해서 지수는 거기다 갖다 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 포지션 분석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자들이 어디에다 베팅하고 있는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지 상방에 베팅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만 위로 베팅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투자자들 중에서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가 다 하방으로 베팅하고 있다면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투자 포지션 분석은 꼭 체크를 하셔야지 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볼 줄 아셔야 돼요. 콜옵션이 뭐고 풋옵션이 뭐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콜옵션을 매수했다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베팅한 거고, 풋옵션을 매수했다면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것이고, 양매수한 경우도 있고 양매도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선물을 매도한 경우도 있고 매수한 경우도 있는데, 선물을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으니까 선물을 매수를 한 거죠. 그죠? 선물을 만약 매도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장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을 많이 사고 있죠.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만 2천 계약을 샀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풋도 많이 샀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매수의 개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다. 그죠?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자, 외국인의 차트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그림으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니까. 올라가면 수익이 나게 돼 있죠. 선물을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올라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올라가서는 안 되는 기관과 금투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는 수익을 얻으려면 옵션 만기일까지 무조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시기가 적절했죠. 상당히 적절했습니다, 지금. 그죠? 예를 들어서 이란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해서 다행이에요, 지금. 다행입니다. 운 좋게 맞은 건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관과 금투자는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수의 상승은 일단 옵션 만기 날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서, 가장 좋은 거는 일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파란 선까지 이 파란 선 기준으로 거래하는 방법은 제가 이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다가 차트 만들기, 나만의 차트 만들기라는 거를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거 클릭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거래하신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 일봉 차트를 보면 파란 선이 너무 멀리 있어요. 어쨌든 가격 조정이든지 이 파란 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여기서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급하게 안 올라가요. 저점일 때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모양의 상승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게 굉장히 드문 모양이에요. 막 갭으로 막 날아가듯이 뛰어갔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에서 옵션 만기 날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옵션에서 10배가 나왔었죠.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가격 조정이든지 기간 조정이든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분봉 차트로 보면은, 그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죠? 이런 모양이 상당히 이제 하락에 가장 알맞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좀 가격 조정이든지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하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00 정도로 볼 수 있다. 2100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의미 있는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세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나타날 때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릴 생각을 하니까요. 구독 누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